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류의 영향력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글 역시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한글이 이렇게 많이 퍼지면 정말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의 매력과 함께 외국인들이 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한글이 실제로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요한 뮬러라고 합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한글 배우기 열풍인데요. 특히 제 주변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는 친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의 팬덤 활동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강좌는 아주 작은 선택 과목이었고 몇 명의 학생들만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 과목이 전공 선택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전공 학생들도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죠. 실제로 제 친구 클라라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난 후 한국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드라마 속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학습이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한류의 중심인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런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과의 지원자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국어 수업은 항상 만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영국 친구 제임스가 있는데 그는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입니다. 제임스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지금은 한글로 펠레터도 쓰고 한국에 여행 가서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글 수업이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있어요. 특히 파리 7대학과 같은 주요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유학 중인 친구 마리에게 들었는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제는 일본어나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리는 고등학교 때 K-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의 많은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카페나 공원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프랑스에서도 한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겠죠. 독일에서는 특히 대학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글 배우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훔볼트 대학교를 비롯해 독일 내 주요 대학들에서 한국어 강좌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일과의 무역 및 기술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한국어 강좌와 한글 이벤트를 열어 독일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독일인 친구 안나도 한국어에 빠져서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의 팬이 되었고 매주 열리는 한국문화원의 수업에 참여해 한글을 배운다고 합니다. 안나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한국어는 발음이 아름다워서 공부하는 게 정말 즐겁다며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여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인기리에 개설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큽니다. 많은 스페인 학생들이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접하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사는 제 친구 루이스는 K-드라마의 열렬한 팬으로 드라마 속 대사들을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음식, 음악, 그리고 영화까지 모두 깊이 빠져들었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후에는 한국의 책과 웹툰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생기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 개설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이처럼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며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글의 놀라운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처럼 유럽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탄 학생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독일의 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글을 배우기 전 저에게 한국어는 그저 아시아의 한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그 배경을 알게 되면서 한글이 단순히 언어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혁신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당시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복잡한 한자를 사용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글을 창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특히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따온 글자입니다. 이렇게 발음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담아낸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급반에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같은 기본 글자를 배우고 이를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법을 익히죠. 예를 들어 가방이라는 단어는 기역과 아, 비읍과 아, 그리고 이응을 조합해서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글의 조합 원리와 한국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글 수업에서는 특히 K-팝 가사나 K-드라마, 대사를 자주 활용합니다. K-팝 가사는 한국어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통해 단어와 문법 구조를 익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발음까지 연습하는 방식이죠. 저는 수업 시간에 방탄소년단의 봄날 가사를 배웠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다라는 동사의 뜻과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니까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K-드라마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과 문장 구조를 배우기에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수업에서는 종종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의 대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나 고마워요 같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배웠고 그 표현들이 쓰이는 맥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과 어휘를 확장할 수 있었죠.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며 대사를 연습하는 활동은 지루할 틈이 없고 친구들과 함께 연기해보는 시간도 있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문화원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매주 다양한 한국어 수업을 열고 한글 학습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자주 진행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한글을 사용해 짧은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경험을 했고 실력은 부족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한복 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이런 문화적 요소를 함께 접하다 보니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글로 한국 음식을 주문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김치찌개와 불고기 같은 단어들을 직접 써보고 발음해보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 내에는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도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여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거나 한국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를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로 짧은 대화를 나누며 발음을 교정받고 서로의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K-팝 댄스도 같이 추고 한국 영화도 함께 보면서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한 공부를 넘어 친구들과의 소통이자 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의 한글 수업과 한국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한국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재미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한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참가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회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단순한 말하기 대회가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치열하게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1등에게는 놀랍게도 한국행 항공권과 2주일간의 호텔 숙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품을 받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대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저는 긴장감 속에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직접 이야기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죠. 그런데 유럽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저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와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담은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제임스는 영국에서 온 참가자였는데 그 친구는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이었어요. 그는 K-팝에 빠져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이번 대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분석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발표를 준비했죠. 제임스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저에게 K-팝 가사를 보여주며 자신의 발표 내용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발표 도중에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도 대단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따뜻한 한국의 정을 풀어냈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었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동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스페인에서 온 루이스는 한국 웹툰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웹툰이 자신에게 준 영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루이스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발표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그의 열정에 깊이 감명받았죠. 저 역시 이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내가 한글을 배우며 느낀 것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제가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놀라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의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구조,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접한 한국의 음식, 음악, 문화를 모두 녹여내고자 했죠. 대회 당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은 그야말로 긴장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죠. 제임스는 방탄소년단 가사의 아름다움을 한국어로 직접 설명하며 K-팝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발표 도중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발표는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의 생활 속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발음과 표현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까웠고 발표 후에도 사람들은 그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가 한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즐거움과 도전 정신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발표가 끝나자 관객들은 큰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에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한글의 놀라운 창제 원리와 그로 인해 제가 배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입니다.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시스템이죠.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감동을 한국어로 차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느낀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 언어에 매료되었는지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관객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로 인사를 전했고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등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3등은 스페인의 루이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어서 2등은 프랑스의 마리가 차지했죠. 그녀의 감동적인 발표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1등 발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기대 없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제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등은 독일의 요한 뮬러입니다. 순간적으로 믿기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축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1등을 차지하면서 받은 상은 한국행 항공권과 2주일간의 호텔 숙박권이었습니다. 상을 받는 순간 저는 그저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죠.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로 발표하며 느꼈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제 한국어 학습의 여정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한국행 티켓과 숙박권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더 큰 애정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배움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덕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받은 한국행 항공권과 2주일간의 호텔 숙박권을 손에 들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흥미를 느꼈던 저에게 이 방문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공항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친절한 안내 표지판과 공항 직원들의 미소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죠. 서울은 정말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 서서 바라본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한글이 처음 창제된 그 땅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뛸 정도였죠.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로 가득한 서울 시내는 밤에도 그 활력을 잃지 않았고 그곳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독일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덕분에 서울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해보고자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은 전통 문화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곳에 가면 한국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한 하회마을은 그야말로 한국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한옥에서 직접 생활해보는 체험을 했는데 한옥의 구조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생활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회탈을 쓰고 마을을 돌아보며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과정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글을 배운 덕분에 현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주는 특히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한식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빔밥과 전주식 한정식을 맛보며 한국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 그곳에서 한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 생활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죠. 한옥에서 머물며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그 순간 한국의 고요한 정취에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안동과 전주에서 전통을 경험한 후 이번엔 한국의 자연을 느껴보고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자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곳이죠. 제주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 펼쳐진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은 마치 한국이 가진 자연의 힘을 직접 보여주는 듯했어요. 저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고 그곳에서 맞이한 일출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제주의 맑은 공기와 함께 마주한 그 장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해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전통 방식으로 바다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강인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한국의 바다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 작은 섬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2주일이 금세 지나갔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서울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가진 복합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죠. 독일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 함께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동아리에서는 한글 쓰기 연습, K-팝 가사 해석, 한국 드라마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동아리 첫 모임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구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고 우리는 함께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K-팝 노래를 들으며 그 가사 속에 담긴 의미를 토론했습니다. 이 모임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던 동아리 회원들이 금세 20명,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에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일간의 체험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고 그 경험은 저를 더 나은 한글 학습자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독일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무척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